네, 어벤져 전략회 5월 5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서 참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참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좀 날씨가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이게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어린이들도 많이 기대하고 할 텐데 부모님들도 아마 참 굉장히 곤혹스러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내일 또 비가 조금 내린다고 그러죠. 내일 또 이제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또 하루 비가 혹시 안 오면 한번 이 밖에 나가서 함께 어린이들과 놀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늘 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전국 어린이와 가족 360명을 초청을 해서 어린이날 기념을 했습니다. 오늘 초청된 주요한 대상들은 양육시설에 있는 그 위탁 아동들, 또 농어촌 도소백지 거주한 아동들, 또 장애인 아동들, 다문화 가정 아동들, 또 다둥이 가족들, 전몰 순직군경 자녀 등 해서 오늘 대통령이 일일 특별 강사로 또 재능 기부도 하고 오늘 또 하루 뜻깊은 날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 이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또 점심 식사도 함께 하고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요즘은요 이 저출생 때문에 정말 이 폐교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나온 그 시골의 초등학교는 이미 한 15년 전, 20년 전에 폐교했습니다. 이미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 도심의 웬만한 학교들도 또 폐교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정말 이 어린이날 되면 이게 또 어린이들이 북적북적해야 또 그 사회가 여러 가지로 좀 생산성이나 건강성을 가지는 것인데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저출생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의 지금 저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딱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택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쨌건 남은 3년의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정말 이 문제만큼은 한번 좀 정말 어떤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세계 꼴등인데 0.7, 7도 이제 올해는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요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 맞아요. 이런 추세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언론들도 많이 주목하는 게 그간의 수백조 원의 예산을 한 20년에 걸쳐서 쏟아 부었는데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정적인 투입, 재정으로 어떻게 해보자, 돈으로 어떻게 해보자 이것도 있지만요. 요새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를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언론이 보니까요. 네. 제도,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주는 제도 변화라든가 이런 다른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서 변호사님 아무래도 법률가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제도적인 문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조금 경직된 측면이 좀 있죠. 저출산 문제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진짜 모범 답안이었고요. 네. 저는 어린이날에 두 분이 꼭 생각나요. 그래요? 첫째는 이제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이제 이거 소파 방정환. 네네. 이분이 1923년에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한 거예요. 네. 잡지도 이제 어린이 만들고 이분이 33살로 돌아가셨는데 네. 유언이 뭐냐면요. 유언이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이게 유언입니다. 네. 저는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나고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생각이 나요. 야, 정말 어린이 운동하면요. 네. 유경수 여사가 이제 각 지역에 다니면서 글도 많이 써주고 어린이를 위한. 그다음에 그 어린이 해관 건립. 네. 그다음에 어깨동무 발간. 어깨동무라니까 좀 생각나는 거죠. 이런 이제 많이 진짜 많은데. 어린이를 위해서 네. 희생을 다하신 이분이 유경수 여사입니다. 네. 유경수 여사.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2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유경수 여사 생가를 갔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 주신 유경수 여사님의 의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글이에요. 네. 저는 정말 그 두 분이 생각나고 오늘 조금 이게 아쉬운 거는 김건희 여사도 네네. 같이 이게 어린이날이니까 좀 활동했으면 어떨까. 어제 김여경이도 놓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도 공개 활동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참 우리 그 서 변호사님이 어깨동무 이야기하니까 참 그 생각이 납니다. 참 저는 우리도 막 다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어깨동무 그 책 한번 보려고 참 그렇게 하고 그게 뭐 스티커 같은 거 있는 거 있으면 그 굉장히 참 기다려주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다니다가 대구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그 옛날에 그 사진 보면서요. 남산에 그 어린이 도서관 사진이 있잖아요. 예, 있었죠. 거기 그렇게 한번 와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게 이래요, 현정님. 저는 이제 서울서 국민학교 다녔는데 네. 제가 이제 현정님보다 조금 이제 네, 인데 그때만 해도 그 중곡동에 그 어린이 회관이라는 게 처음 지어져요. 네네. 그 서울에서 국민학교 다녀도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아, 소원이었어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때는 그게 희귀성이 있고 네. 상당한 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렇게 아마 그런 이 초등학교 교육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쨌건 이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의무 교육을 실시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빠르게 발전을 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지금은 교육할래도 또 교육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참 시골에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도 이미 폐교를 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아유 참 큰일이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그 폐교된 학교를 가보니까 그냥 캠핑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건물도 그대로 있고 당시에는 그 저희가 2층 건물이었는데 그게 아마 저희 동네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성남 FC 재판이 이번에 이제 진행 중인데. 제가 이런 기사 보고 참 아주 놀라 자빠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성남 FC 재판의 증인만요 410명을 지금 신청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요 이 성남 FC 후원금 133억 이 현 혐의로 이제 지금 기업하고 관련자를 조사 중인데 이게 410명이라는 증인이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제 그 FC 재판이요. 네, 이재명이하고 이제 정진상이는 서울로 가져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장동하고 병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준 4개 기업 관련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 밑에 있던 그 추진 공무원 네네. 8명이 성남 지원 형사 1부에서 8명이 재판하는데 여기 정인이 410명이다. 와,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요. 이재명하고 이게 보조 맞춰가지고 이재명이 대선까지 재판을 끌어보자. 이거는 이재명이 곧 참모도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네. 같이 저는 했었는데 어떤 걸 신청했냐. 예를 들어 이제 이메일이나 공문서 같은 거는 원래 진정 성립이 추정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못 믿겠다. 위조다. 다 불러보자. 아,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채택이 안 동의를 안 되면 한다도. 무조건 불러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공문을 주고받잖아요. 성남시하고 네이버가 네. 이 공문을 전북에 증거 능력 인정 못하겠다. 아, 그래요? 공문 작성한 사람 다 부르자. 이래가 이게 410명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 역대 신기록이요. 재판의 1심 신기록은 양승태 재판입니다. 아, 4년 11개월이거든요. 네. 4년 11개월 양승태 그 사법농단 재판이 네네. 그때 정인이 101명. 101명이었어요? 이야. 신기록이 4년 11개월. 그런데 410명을 하면 이게 곱하기 4배 이상 많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20년. 이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FC만 결론 안 나면 네. 대장동 뭐고 이게 병합돼 있잖아요. 병합돼 있으니까. 이런 게 이재명이 그러면 몇 년 가야 될지 심각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그런 지적을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저 병합되어 있는 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네. 이 세 사건이 병합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근데 그중 3건 중에 한 건만 지금 400명 넘게 증인 신청을 하면은 나머지 2건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애시당초 검찰이 그거를 다 병합해서 기소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느냐. 재판 전략상.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예. 그렇죠. 재판 전략은 이게 병합은요. 무조건 이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해주는 거예요. 네. 따라서 그때 이제 검찰은 무조건 바이 건으로 이재명이 잘하는 쪼개기 있잖아요. 걔 쪼개가지고 백현동 따로, 네. 그다음에 그 대장동 따로, FC도 기업별로 따로 해도 돼요. 근데 그 병합시키 준 게 저는 큰 실책이죠. 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일반인들 관심 속에 조금 비켜간 면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속도가 지금 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곧 피고인으로 전환된 사람이요. 네. 엄청납니다. 서창호가 이제 그 3번 조사 받았어요. 네. 근데 피고인으로 이제 바뀝니다.
근데 그 묵비권을 다해. 할 말이 없지. 3번이나 소환했어요. 그다음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 그다음에 백운우 비서관, 그다음에 조현옥 인사수석, 그다음에 김종호 공직기강 비서관, 김우호 인사비서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최수규 중기부 차관, 이자들이 다 공범이야. 야, 인사라인에서 네. 그때 중진공 이사장을 미리 내정해주고 그렇죠.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서창호 타이 이스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집 구해주고 학교 구해주고 다 했잖아. 이거야말로 엄청난 저는 국기문란이고 서창호 여기 압수수색에 보면 제3자 뇌물로 돼 있어요. 근데 뇌물은 문재인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만 되잖아요. 나머지 공범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사건인데 언론들이 좀 이게 눈치를 보는지 주시는 않았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선거 앞두고요. 국회의원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권칠성, 김성환, 박범계, 윤건영, 이계호, 진성준, 황희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검찰이 수사하느냐 정치자라고 막 항의하고 검찰 압박을 연 거예요. 친문들이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는 총선 끝났잖아요. 네. 지금 이게 곧 기소 임박했다 이런 소문이 계속 나옵니다. 네. 참 어쨌건 좀 답답한 거를 좀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검찰 수사라는 게 이게 또 신속성이 중요한 관건인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참 몇 년째 진행되다 보니까 지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좀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의 특검 정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아마 28일쯤 29일 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28일 날 이 제2 요구에 대한 이제 아마 마지막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에는 부결될 것 같은데 22대 또 국회 들어서면 또 한 번의 어떤 이 여러 가지 특검법으로 정말 특검 정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요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한동훈 특검법까지 지금 뭐 아주 특검에 그냥 뭐 아주 거세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특검 이 정국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우리 지원님과 우리 서변 함께 지혜를 한번 모아보는 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국민의힘의 백서출간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근데 이 설문에 마치 좀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떤 책임을 돌린 듯한 그런 질문이 있다라는 뭐 그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함께 지금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 지도부 가 과연 누가 될지 이것도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인데 이철규 의원이 마감에 전에 신청할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소위 수수 문제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 또 서 변호사님 전문적인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